사주 팔자를 본다고 그 사주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 사주를 팔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를 못 알아보게만 해주면 됩니다. 못 쓰셨던 거예요? 네, 현재 이 시간에 태어나면 사주가 이렇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고민을 풀어주고 또 미래 예측을 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상담하셨어요?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거는 한 10년이 넘었고요. 상담을 시작한 것은 한 5,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뭐 할 만큼 했습니다. 사주가 뭔가요? 사주, 이 주자가 기둥주자인데 4개의 기둥과 팔자, 팔자 8글자, 8개의 글자라는 그런 말이고, 이 8글자는 그 본인이 태어난 그 순간 연, 월, 일시를 육식갑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육식갑자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늘 태어났다면 지금 뒤에 적혀 있는 저게 지금 현재 태어난 아이의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토대로 음양의 오행의 원리를 적용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주로 어떤 걸 물어보나요? 대체로 재물 문제와 인연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 하면은 부부 문제, 아니면 우리 이 동생분처럼 젊은 분이라면 애인, 여자친구, 또 여자분들 남자친구 뭐 만났는데 궁합이 좋겠나 안 좋겠나, 부부라면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 또는 뭐 성격이 너무 안 맞다, 뭐 싸우다가 한 대 맞았다, 폭력을 사용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인연적인 부분과 그다음 재물 문제, 사업을 했는데 말아먹었다, 요즘에 유행하는 비트코인, 뭐 주식 지금 완전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현재 그 주식장이 안 좋은데 매덕을 해먹었다. 재물적인 부분과 그 인연적인 부분의 고민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단순한 문제로 많이 옵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 같은데 그게 단순한 문제인가요? 처음에는 저도 복잡했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경험칙들이 쌓이면서 내공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혼할 팔자다, 그런 팔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혼할 팔자면 배우자도 반드시 이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게 인연인데,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뭐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혼할 팔자여도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우리가 둘이 동생과 제가 부부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물어뜯고 쥐뜯고 때리패고 싸우더라도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 사람 배우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쟤는 원래 저런 애구나. 내가 갈봐봤자 별로 뭐 득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해를 하고 참고 넘어가야지. 피할 수 있다기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폭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사주 공부를 하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흉한 운이 100이 온다면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써 100만큼 날아갈 거 한 30, 40만 날아가고 마는 거라. 반대로 좋은 운이 온다면 100을 받아먹을 거 150, 200을 받아먹을 수가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노. 내가 한다는데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운에 순응하면서 엎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래 나대다가 날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자, 동생분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거를 어떻게 맞닥뜨려서 해결한다기보다는 나는 이걸 요리조리 좀 피해가야 된다. 대적을 해갖고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운을 활용해야 되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엎드려 있을 때는 좀 엎드려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할 때는 그 운을 활용해서 조금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를 더 크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내가 나가야지 비를 맞을 거 아니가. 이 방 안에만 있어갖고는 비를 안 맞는다고. 좋은 운이 오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활동량도 늘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뭐 시험운이 들어있다, 지금 들어와 있다. 그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공부를 해야지. 그 운이라는 거는 그 가산점 같은, 군대 갔다 오면 옛날 가산점 주듯이 그런 가산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나가서 활동량도 늘리고 영업도 많이 하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좋을 때만큼 못 받아먹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감사하다,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장님 혹시 인터넷으로 무료 사주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무료 사주
예,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제값을 하려면은 그 적당한 비용이 필요하듯이 그 옛날에 싼 게 빚이 떡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찹쌀로 떡을 만들어야지 뭐 쫄깃쫄깃하고 맛도 있고 좋은데 콩비지로 떡을 만들면 그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듯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주를 무료로 하는 곳도 물론 많거든요. 그런 곳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길거리에서 이제 예. 노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는 사주를 많이 봤어요.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은 그 유명도와 실력은 반비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인터넷에 매우 유명한 사람들, 서점에 가면 책을 쓴 저자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가서 많은 비용을 치르고 사주를 봤지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경우도 내가 참 많이 봤고, 길거리에 뭐 서면 같은 데 나가면, 시내에 나가면 있는 타로를 보시는 10,000원, 20,000원 보더라도 잘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어디예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부산으로 치면 그 해운대에 계시는 성함을 밝히기는 그렇고 그분과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시는 저희 스승이죠. 그분과 제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분은 한 3-4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실력도 서로 각각이고 또 전공이 다 달라요. 우리 분식집에 가더라도 이 집은 김밥이 제일 맛있다, 이 집은 돈가스가 제일 맛있다는 그런 게 있듯이 사주를 하시는 분도 인연법에 가장 자신이 있다는 분이 있고, 나는 돈 버는 거 사업운에 가장 소질이 있다는 분이 있고, 나는 뭐 공무원 시험, 입시 시험에 가장 자신이 있다는 분이, 각자의 전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고 사주를 하시는 분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안 그렇거든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연과 사업운 같은 거, 돈을 버나 안 버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있고, 나머지 입시나 이런 부분도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경험이 늘어나면 훨씬 더 낫겠죠. 잘 보시는 분들 특징이 어떤가요? 이거는 이론을 많이 한 대학 교수, 학자 이런 사람들은 잘 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잘 보는 거의 기준은 잘 맞추는 거라. 맞고 안 맞고 제일 잘 맞는 놈이 제일 잘 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갑목이 어떻고 을목이 어떻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 이론 빵빵하게 뭐 박사처럼 해봤자 답이 없다고. 그 틀리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개인의 직관, 눈치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학문적인 지식, 기본적인 지식은 겸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 기준은 다른 거 없다. 가장 잘 맞추는 놈이 최고 1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이 잘 맞추시는 것 같나요? 재주죠. 공부를 가르쳐 보더라도 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그 기간이 지나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학교를 다 다니보면 알 거 아닙니까? 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대학도 못 가는 그런 차이가 있듯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주도 뭐 신기가 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실제 무속인 분이 배우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쳐 달라. 저 얼마 전에는 젊은 무속인이 한 분 오셨는데, 니는 무당인데 그 왜 이걸 배우러 왔나 물어보니까, 신을 받은 지는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잘 맞는데 지금은 약간 기력이 약해졌다 뭐 해가지고 실제 배우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무당도 이거를 겸비를 하는 거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총이라면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칼로 하나 들고 2가지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오셨지만, 제가 무속인 분들을 여러 명을 수업을 해드리고 가르쳐 봤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자기들 하는 말로는 신이 방해를 한다,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가 방해를 한다, 몸이 자꾸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하고는 일단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고,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실제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뭐 공직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많아요. 뭐 신기랑 관계없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도 잘하고 개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주팔자는 어떤 분들이 배우면 좋을까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안 한다고요. 제가 그 모집 공고를 내보면 여러 부류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힘들어진 이유, 평생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이 살아보니까 인생에 이게 뭐가 있는구나, 내처럼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되거나,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 많고, 동기부여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생을 많이 했으면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더라. 근데 가정주부 같은 사람들, 그냥 신랑 회사 가고
아를 학교 보내고 나니까 별로 할 것도 없고 뭐 심심해서 그냥 취미 삼아 이래 배우러 온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고. 왜냐하면은 이 공부가 좀 난해하고 간단하게 끝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고. 그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뭐 그런 말처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공부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심심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만큼 쉽지 않다. 일반인 분들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인 분들이 이 공부를 할 것 같으면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배워보시면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쉬운 사주는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보는 놈이다. 못 보는 놈이다. 그 다음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제대로 된 책이다. 이 책은 이상한 책이다. 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은 키워집니다. 근데 철학관을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 근데 요즘에 각종 유튜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도 한 번씩 본다고요. 보다 보면은 3개월 완성이네 뭐 6개월 완성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쟤처럼 10몇 년 동안 돈 들이가면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공부는 아니다. 눈이 팍 떠지는 그런 걸 느끼려 그러면 저는 넉넉 잡고 한 1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래, 이거는 빨리 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김치 같은 것도 담아놓고 숙성이 돼야지 맛이 들듯이 이것도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이 만나보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가 있나요? 이 사주팔자 몰랐었는데 이제 사장님을 통해서 이 사주팔자를 알고 나서 그 운을 활용해가지고 잘된 케이스요. 그런 분들 많은데, 잘된 케이스를 하면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졌다, 아니면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못해서 죽고 싶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너무 살 것 같고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부류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찝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서 이 공무원이 된 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미치겠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주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공부를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한 건데, 자기가 참고 잘 다니면 정년이 보장되고 나중에 연금도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길이 보장돼 있는데, 근데 이분이 도저히 못하겠고, 근데 남편도 그만두면은 니는 이혼이다, 그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랬던 분이 있는데, 제가 운을 보니까 이분은 운이 상당히 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했었다고.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시라 그랬는데, 실제 지금 이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공직을 그만두고. 그래서 올 초에 연락이 한번 오셨는데 한번 이 지역에 오게 되면 한번 보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신 거네요.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그때 공직에 있을 때보다 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자기 마음도 편하고, 남편하고는 이혼했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만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주팔자는 상담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기 오시면 보통 뭐 생년월일씩 물어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왔나, 찾아오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나, 이 간판도 없고 나는 숨어서 이래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를 찾아왔나, 그런 경로를 물어보면 누구 소개를 받았다, 블로그를 봤다, 뭐 인터넷에서 뭐 알았다, 뭐 그래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나면은 이제 사주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갑니다. 보통 앉으면 당신이 뭐 때문에 찾아왔다, 그런 거를 팍 질러서 맞춰주면은 손님이 나에게 신뢰가 많이 가겠죠. 저는 최대한 신중하고 배려심 있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잘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많이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기운이 빠지네, 상담하고 나면. 많이 하면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안 합니다. 밖에 줄 쫙 세워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이 머리가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뭐 5명을 초과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사주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보다 현재가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얘기 계속 들으면은 내한테 좋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집중을 해드리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루에 뭐 많이 안 합니다. 여기 간판도 없고 사장님 홍보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홍보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없는 듯이 조용조용하게 사는 게 저는 좋습니다. 옛날에는 참 돈도 많이 벌고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 공부를 하고부터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과 가족과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족하지 않은 경제력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없는 듯이 수업이나 하고 상담이나 조금씩 하고 하면서 사는 것도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벌고 싶다고 해서 다 벌 수도 없고 자기의 그릇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가족과 산다는 게 가장 평범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고 그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안 돼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진짜 많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먹고 살만하고 별로 걱정이 없는 분들은 사주 보러 다니지 말고 이런 데 관심도 가지지 말고 현재 삶에서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게 가장 행복한 걸 수도 있겠네요. 정치인들 그 재산 조사인 거 보면은 기본 몇십억은 다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서로 죽이네 살리네 물어뜯고 싸우고 난리라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 분들 속속들이 보면 난 안 행복하다 봅니다. 내가 좋으면은 남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행복하다. 상담 하루에 20명, 30명 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1년씩 예약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런 거 부럽지 않다. 다만 나는 지금처럼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수업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씩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이 뭔가요? 그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재물이라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벼슬이라 생각할 거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당한 게 넘치지 않는 게 좋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보다는 평범한 거 잔잔한 물결을 요동치지 않는 굴곡 없는 평범한 삶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많은 굴곡이 있었겠죠. 굉장히 큰 굴곡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까지 진짜 이 삶이 힘들었고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운도 이운 저운 다 맞아 보면은 정신 차리는 거라 쓰러져도 보고 삶 자체가 발전하고 사람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넘칠 때가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사람이 욕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운이 자꾸 들어오는데 네. 이거 하면 이거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저거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다. 네, 그럴 때 이 운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안 쉬워요. 자, 사주가 있어요.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 같은 게 들어오면은 다른 데 사주를 보러 가면 돈 벌겠네. 이럴 때 돈 안 벌면 언제 돈 버나. 질러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운이에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운에서 그걸 꼬시는 거라고 본다고. 왜? 이 사람은 지금 망해야 되거든. 지금 망해야 되는 운에는 말도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운이 실제로 들어온다고요. 밖에 비가 오고 있을 때 내가 밖에 안 나가면 비 안 맞는 거라. 운은 그런 거거든. 밖에 내리는 비하고 같다고요. 근데 내가 안 나가면 비도 안 맞고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오면은 흙탕물이 조금 들어오고 말 건데 근데 하면 안 되는 운에 밖에 나가가지고 태풍이 오는데 옷 다 베리고 우산 다 날라가 그러다가 간판 같은 거 날라오면 맞고 이제 졸업하듯이 운이라는 거는 절대 맞서면 안 된다. 맞서면 안 되고 욕심을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근데 쉽게 만족이 안 돼요. 나는 이미 많은 시기들을 겪어왔어요. 옛날에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어보고 이 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 벌어보니까 5천만 원 벌어서 뭐 쓸 게 있나 더 벌고 더 벌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시련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욕심이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고 더 많은 과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주변의 공격을 불러들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냥 없는 듯이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명 이름을 지어줄 때도 너무 튀지 않는 그냥 평범하고 잔잔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난 그런 걸 많이 추구를 합니다. 내가 굴곡이 많게 살아보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없는 듯이 그냥 조용하게 사는 게 그게 가장 좋다고. 자기 그릇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주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사주 팔자를 본다고 그 사주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계속
사주를 팔라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번 달에만 상담비로 100만 원을 썼다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원래 본질적인 거는 나는 고통이라고 봅니다. 중간중간 즐거움, 쾌락 있을 뿐이지, 또 즐거운 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고독하고 고통의 시간이 온다고 보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즐겨내느냐, 고독과 싸워서 내가 이겨내느냐, 이겨내는 사람 더 발전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래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주에 너무 의존하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 고통과 고독과 싸워서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에는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늘 살아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인생 무상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지 말고 주어진 거에 늘 감사하고, 간다고 잡지도 말고 온다고 막지도 말고, 막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는 거 잡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때가 돼야지 온다고요. 너무 사주에 집중하지 마.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 누구나 안 좋은 운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계속 좋은 사람들 없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오고 먼저 오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안 좋고 누구나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